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긴가민가 했던 부정선거 의혹이 의심 단계에서 확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간결한 그래픽이 게시됐다. 민경욱 국토본 대표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면서 15일 자신의 SNS에 두 장의 이미지를 올렸다. 강서구에서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치러진 구청장 선거와 구청장 보궐선거를 비교 분석한 그림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득표율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동별로 랜덤하게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득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득표율 차이 괴리율이 크지 않은 점을 주목하자 그림 좌측의 사전투표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이겼던 동도 덜어 있었다. 대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밑에 그림을 보자 1년 후 치러진 2023년 보궐선거이다. 국힘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다시 나왔고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가 나왔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추이가 마치 서로 다른 지역의 득표율처럼 판이하게 다르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율의 차이가 35% 이상 난다. 당일투표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승리를 한 지역이 많았다. 갑자기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 나오기라도 했단 말인가? 1년 만에 치러진 보궐선거이므로 1년 전 선거 결과와 비교하기가 매우 수월하다. 누가 선거에서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만에 사전투표에만 민주당 몰표가 나온 현상이 정상적인 결과값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에서 인위적으로 조작이 감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는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년 사이에 같은 지역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참가하는 참가자의 성향이 급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년 전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참가했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다가 갑자기 1년 후에는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만 몰려나와 투표하고 국힘 지지자들은 당일에만 투표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2023년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보인 이런 현상은 결국 2024년 총선에서도 전국에서 거의 공통적인 현상처럼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몰표가 쏟아져 결국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 됐다. 현재 2024년 4.10 총선에 관련해서도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상당수의 시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이상 검찰과 경찰의 선관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에서 사전투표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됐다. 그 후 일본과 한국에도 실시되었다. 처음 이 제도는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였지만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군부대 공개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선거법을 개정하여 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과 참관인의 감시를 통하여 부재자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사전투표제의 특징은 부재자 투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보면 이 제도에 집중돼 있는 것 같다.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보도한 내용을 축약해서 보자. 조선일보는 올해 4월 5일에 실시한 코로나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 투표용지를 선거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큰 혼란이 일었고 확진 격리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대신 선거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수거하면서 일부 유권자는 직접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의했다. 일부 투표소에선 바구니 등에 투표용지를 담아 운반하면서 학교 반장, 동네 이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참관인 없는 상황에서 선거 사무원이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봉지나 라면 상자, 소쿠리 등에 담아 운반하고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주는 일도 있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직접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사태라고 성토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민경욱 상임대표가 4.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빗대어 21대 총선을 4.15 부정선거라고 함 사례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야간 거리투쟁에 돌입했다. 4.15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첫 번째 가두 집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촛불 모양의 전기조명을 들고 4.15 부정선거 수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외쳤다. 이들은 특히 헌법수호와 국가보위는 대통령의 엄숙한 의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속히 부정선거를 수사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침해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21대 총선에 이어 4년 만에 치러진 22대 총선마저 부정선거로 치러짐으로써 부정선거가 제도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파가 선거를 통해 집권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파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시된 선거인 수를 초과하는 투표수와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의 현격한 차이, 색깔과 크기에서 정해진 규격을 벗어나는 투표지 등을 부정의 증거로 제시했다. 유신은은 황교안 전 대표, 미래통합당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4.15 총선 21대 때 우리가 과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지금도 부정선거 없으면 이번 총선에서 제 기대치는 170석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선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썼고 병든 선관위가 지난 2차례 총선에서 말도 안 되는 선거 조작을 했다며 야당 후보들에게 사전투표 몰표를 몰아줘 당선되게 만들었으며 상당수 국민들이 선관위에 천인공노할 작태는 당연히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촉발된 대규모 선거무효 소송은 한때 무려 126건에 이르렀다고 했다. 부정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126명이란 말과 같아 보인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은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다수당일 때 민주당의 요구에 합의해 주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첫 번째 사전선거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부터 실시하였다. 결국 이 제도로 국민의당은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걸린 꼴이 된 셈이다. 이런 걸 자승자박이라고 하지 않는가?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모양새가 됐다. 문제는 개인의 어리석음은 혼자 피해를 보지만 정당의 어리석음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어리석음은 일반적인 잘못보다 더욱 심각하다. 잘못한 것은 길을 거둘 때 넘어진 것처럼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지만 어리석음은 지혜의 빛으로서 밝게 비추어 주어야 한다. 흔히 천년의 암실이라도 하나의 등불을 밝힐 수 있으며 억겁을 거쳐온 어리석음도 한 지혜로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였다. 어리석음은 지혜로서 깨달아야 한다. 부정선거는 민주국가의 암적 존재라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문제는 소송을 해도 너무 재판 결과까지는 4, 5년이나 걸려 혹여 부정선거로 당선되어도 임기를 다 마친다는 점이다. 무슨 이유로 재판을 오래 끌고 수사도 안 하는지 궁금하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